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디자인 멘토 보나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제가 구글과 페이스북 인터뷰에 둘 다 붙을 수 있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벌써 2017년 얘기네요. 그 당시 7개의 회사에 서류 지원을 했고요. 그중 6군데와 인터뷰를 받고 5개의 회사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도 구글과 페이스북 둘 다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 커리어도 시작부터 순조로웠던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커리어의 시작은 2007년, 8년 정도였는데요. 그 당시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와서 취직이 매우 힘들었어요. 그 후 2013년 실리콘밸리에 처음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개 정도의 회사에 서류 지원을 했는데 대부분 서류 단계에서 광탈을 하고요. 인터뷰는 15개 정도를 했는데 마지막 1개 빼고는 다 떨어졌습니다. 200개 정도의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 서류 단계에서 광탈을 하고요. 인터뷰는 15개 정도 봤는데 마지막 1개 빼고는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결국 한 스타트업 회사에서 오퍼를 받아서 시작을 했고요. 취준하는 1년 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어서 오퍼를 받고 나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 4년 동안 뭐가 변해서 200개를 지원해도 줄줄 떨어지던 사람이 글로벌한 테크 회사 2군데에 붙을 수 있었을까요? 그 차이를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 군데에 다양하게 도전하고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2023년도에 200군데에 도전하긴 했지만 사실 큰 회사에는 도전하지 않았어요. 스타트업을 동경하기도 했지만 마음속 한 구석엔 저렇게 큰 회사가 나를 뽑을 리 없다. 작은 회사에서도 연락이 안 오는데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소심하게 굴지 마시고 안 뽑아주겠지 하고 미리 짐작하기보다는 다양한 회사에 그리고 자신의 꿈의 직장에 과감히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 되면 그만이죠 뭐. 그렇죠? 돈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혹시 인터뷰에 불러준다면 인터뷰를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절에 좌절하지 마세요. 인터뷰는 소개팅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개팅을 나갔는데 상대방이 나를 마음에 안 든다고 했다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슷한 맥락으로 회사에 지원했다가 그 회사가 나를 뽑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좋은 디자이너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주변의 중견 디자이너들도 거절을 당한 후 내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닌가 하며 패배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인력을 많이 뽑아보니 실력이 있다, 없다라는 이유보다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인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회사마다 원하는 인재의 결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애플은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 수 있는 디자이너를 선호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페이스북은 빠르게 솔루션을 낼 수 있는 디자이너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렇듯이 자기가 지원했던 회사와 자신의 결이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당장은 본인에게 딱 맞는 자리가 나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했던 회사에 합격을 하지 못했다고 좌절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세 번째, 회사가 나를 인터뷰하듯 본인도 회사를 인터뷰해야 합니다. 아까 인터뷰는 소개팅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회사에서 지원자가 이 회사에 맞는 사람인지 평가하는 만큼 자신도 이 회사가 나와 잘 맞는 회사인지 인터뷰를 통해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인터뷰를 보기 전에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는 것은 필수겠죠. 최근 이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경영진은 어떤지, 경영 철학은 나와 맞을지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인터뷰에 갔을 때 나를 인터뷰하는 사람에게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참고로 나
니네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과시하는 것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포트폴리오를 꾸릴 땐 양보다 질에 집중하세요. 인터뷰를 하는 사람도 직장인입니다. 보통은 일이 정말 많은데 짬을 내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 전에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는 시간은 5분,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많은 프로젝트를 넣는 것보다 두세 개 정도를 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들어간 프로젝트들의 문제, 해결 방법, 그리고 결과는 꼭 짚고 넘어가셔야겠죠. 디자이너들은 해결 방법 부분, 즉 과정에 대해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모든 것을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디자이너인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왜 이 회사가 날 고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런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다니고 싶은 회사 또는 분야에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분과 캐주얼하게 대화를 나눠보세요. 이걸 미국에서는 informational interview라고도 합니다. 지인을 통하거나 인터넷에서 찾거나 미국에 계시다면 링크드인을 통해서 이메일을 보내보세요. 이메일을 보낼 때는 솔직하게 내가 너희 회사에 관심이 많은데 커피를 사드릴 테니 15분만 얘기할 수 있냐고 간결하게 보내시면 됩니다. 요즘은 전화나 페이스타임 또는 줌을 통해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왜 좋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자기 시간 빼가면서 아무 상관도 없는 나랑 대화를 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디자이너나 디자인 매니저들이 이런 요청에 응하는 편입니다.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는 아니고요. 자신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도움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나름의 방식으로 세상의 은혜를 갚아가는 것이죠. 주의하실 점은 대화 마지막에 자기를 회사에 추천해 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자리를 만들어 달라거나 하는 부탁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냥 감사를 표하고 끝나거나 아니면 나는 이런 점이 부족한 것 같은데 내 포트폴리오를 보고 조언을 해줄 수 있냐고 부탁할 수는 있겠죠. 인연이 잘 닿으면 그렇게 해서 멘토십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디자이너 취업 뽀개기에 도움이 되는 마음가짐과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도록 꾸준히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모든 회사들이 같이 일하길 원하는 디자이너가 되어 계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엔 큰 테크 회사와 스타트업에서 일할 때의 차이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으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